미로에 넣고 물이 있는 곳을 얼마나 빨리 찾는지 관찰했다. 한참을 헤매고 나서야 겨우 입구를 찾은 쥐는 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도 다른 미로로 이동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똑같이 우울증에 걸렸지만 운동을 시킨 쥐의 경우는 어떨까? 일단 미로의 입구를 찾는 시간부터 빨랐다. 그리고 8갈래의 길 중 한 군데 들어가서 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재빨리 다른 미로로 이동하면서 물이 있는 장소를 찾아냈다. 미로 실험 결과 우울증 쥐는 먹이를 찾는 시간이 정상 쥐보다 1분이나 더 걸릴 정도로 기억력 감퇴가 심각했다. 뇌의 해마 부위 신경세포의 숫자도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운동을 할 경우 정상 쥐나 항우울제를 투여한 쥐와 비슷한 수준으로 뇌 신경세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은 반점처럼 보이는 것이 감정과 판단을 조절하는 뇌의 해마 부위 신경세포다. 일반 우울증쥐에 비해서 운동을 시킨 우울증쥐의 경우 새로운 세포가 생성돼 그 수가 더 많고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울증 동물쥐에서는 뇌에서 세로토닌치가 감소가 됩니다. 운동은 이러한 뇌에서의 세로토닌치를 증가시키고 세로토닌은 신경세포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운동은 뇌에서의 세로토닌치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신경세포 생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듀크대의 연구 결과 사람 역시 운동을 하면 우울증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을 한 결과 우울증이 45% 완화됨으로써 약물 치료와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우울증 치료의 기본은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이다.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던 상미는 2년 전만 해도 평범한 여중생이었다. 40 넘어 늦둥이로 얻은 상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애지중지 기른 막내딸이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상미는 밝고 쾌활한 아이로 자라나 주었고 중학교 때는 반 대표를 도맡아 했을 정도로 공부도 잘했다. 하지만 사소한 일로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결국 심한 우울증에 빠져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내가 울기도 많이 울었지 뭐, 쟤 때문에. 하도 그래서 병신 되는가 봐. 근데 시엄마가 울고 맨날 밤을 내가 막 번쩍번쩍 새고 같이 앉아가지고. 왕따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제 범죄와 같은 것인데요. 그걸 이 뇌에 딱 박히는 순간 그것은 아마 평생 동안 우리 예를 들어 죽다가 살아난 사람 삼풍백화점이나 뭐 9.11 그 뇌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 정도 깊이로 이 아이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박혀서 평생을 가게 되는 것으로서 주위에 또 다시 그런 상황이 조금만 벌어진다면 쉽게 이제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고 자기 학대나 비하나 자살 충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청과 불면증으로 지새웠던 시간들. 그러나 2년이나 지난 지금 상미를 괴롭혔던 우울증의 그림자는 모두 사라졌다. 상미를 믿어주는 가족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약물 치료와 상담 등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은 결과였다.
아버지랑 환자분이 아주 열심히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본인의 의지와 그다음에 열심히 약물을 복용하고 치료자와 열심히 면담했던 것이 치료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우울제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우울증은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생기는데 항우울제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최근 들어서 이런 우울증의 그 항우울제 같은 우울증 치료약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큰 부작용 없이 치료 반응률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항우울제 치료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항우울제 치료를 지속하면은 재발률도 낮추기 때문에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우울제 약물 치료입니다. 우울증으로 고등학교를 그만둔 상미는 요즘 검정고시 준비에 열심이다. 지난 2년 동안 우울증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이겨낸 상미에겐 이제 해내지 못할 일이란 없어 보였다. 정말 일반 병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뭐랄까 정신과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정말 그냥 조금만 용기 내서 가면은 정말 시작이 반이거든요. 분노백. 그 순간에 우울은 한편 3명의 우울증 사례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은 마지막 3주차를 맞이했다. 그동안 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때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오진수 씨의 달라진 모습이었다. 술을 며칠째 안 드시는 거야? 한 20일 됐어요. 20일. 그래. 우리 또 박수 쳐주자. 20일 동안 술을 지금 끊고 있다고. 그거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힘듭니다. 응? 힘듭니다. 힘들죠.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도 참가자들은 지난 3주 동안 생각 바꾸기 강의를 들으며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올바른 대처법을 기록하는 과제도 성실히 수행했다. 상대방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그러잖아. 세 사람 모두 이번 기회를 통해 우울증을 이겨내겠다는 강한 동기가 있었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김혜정 씨와 박영재 씨는 우울 증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우울증 지수가 가장 높았던 오진수 씨도 절반 이상이 떨어져 정상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크다는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가끔 이렇게 이제 우울증이 금방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병원 약을 계속 꾸준히 먹기는 하는데 예전처럼 막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아무래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몇십 년 동안 만들어진 그 어떤 이 돌을 갖다가 세망치 하나로 내 주먹으로 이렇게 툭툭툭 깬다고 이게 다 깨지겠습니까?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안 깨고 놔두지는 안 하고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라도 깬다는 그런 생각이죠. 예전에는 그 방에 처박혀 있다거나 한 며칠씩 안 나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방에 있기도 뭐랄까 좀이 쑤신다 그럴까 이렇게 그냥 활발해졌어요. 굉장히. 꾸준한 그 치료적 관계를 치료자와 환자분이 갖고 이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힘을 키우는데 서로 손잡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란 것이 우리 삶에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웃음은 큰 힘이 된다. 오늘도 잘 될 거야! 올해 32살인 김충현 씨의 직업은 웃음 치료사다.